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를 제 좌우명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제 좌우명은 변함이 없고요.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되고 도움 주는 삶을 못 산다면 차라리 피해라도 끼치지 말고 잘 살자는 마음에서 정한 좌우명인데요. 요즘 제 삶의 모토와 기준이 마구 흔들리던 와중에 겪은 에피소드를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작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새신랑과 살고 있는 새 신부입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은 모두 불교 신자시고 저와 남편은 딱히 종교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마음이 허하거나 나들이를 갈 때 산속에 절을 찾아 절을 올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희 친정은 그리 가족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제 대학 등록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운 좋게 학자금 걱정 없이 잘 다닐 수 있었지만 혜택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곧 퇴직을 하시게 된 아빠와 조그만 상점 하나를 동네에서 운영 중인데 다달이 50만 원이 좀 안 되는 월세를 내기도 벅차하시는 엄마의 아래서 저는 어떻게든 직장을 잡고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딱 하나뿐인 자식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휴학하고 짧게라도 국내외 여행을 가는 동안에도 전 단 한 번의 휴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오로지 취직 혹은 자격증 획득에만 몰두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었던 막학기 때 그 노력이 빛을 발하며 원하던 대기업에 단번에 채용이 되었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월급이란 걸 받아오고 나니 부모님은 숨을 좀 트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일하며 보낸 분이셔서 그런지 제 직장 생활을 많이 이해해주려 하셨고 또 힘을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가벼운 덕담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용돈을 드려도 자기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하곤 하셨죠. 반대로 엄마는 생활비가 필요하고 당장에 연금이 나오진 않으셔서 그런지 제가 드리는 용돈은 늘 기분 좋게 받아보곤 하셨지만 아빠만큼 늘 제 노력에 수고에 고마워하셨고 끝에는 미안하단 말을 잊지 않으셨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쉽사리 결혼을 생각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새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제가 결혼을 해버리면 재벌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평범한 남편과 살기 위해 제 월급은 온전히 새 가정을 위해 쓰여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겨우 아버지 원금에 제 월급까지 더해서 밤에 먹고 싶은 배달음식 하나 정도는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제 결혼으로 그 평온함과 안정을 한순간에 깨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처럼 저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을 선언해버렸죠. 부모님은 괜시리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또다시 미안해 하셨어요. 집도 턱하니 사주고 딸 용돈도 마구 쥐어주면서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두고두고 아쉬워하셨지만 전 다 괜찮았어요. 누구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 비혼 생활을 잘 이겨낼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를 하며 회사에서 주는 상여금이란 상여금은 거의 다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통장은 두둑히 쌓여져 갔고 그럴수록 일에 미쳐서 더 열심히 일과 자기계발에 힘썼어요. 30대에 들어서고는 확실히 함께 입사했던 여자 동기들보다 직급이며 회사 내 평판에서 앞서 있었고 몇몇 떨어져 나간 남자 동기들을 제외하곤 나머지 사람들도 저와 함께 어울리고 술자리를 가지며 회사 얘기를 나누고 미래를 고민하는 것을 좋아라 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만큼 보상이 따르는 것 같아서 아무런 불만거리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주말을 맞이해 근처 뒷산에 자리 잡은 작은 사찰을 찾았어요. 평소에도 부모님과 저녁 먹고 설렁설렁 날이 좋으면 산책을 하러 가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낮에 가면 여기저기 등산을 하다가 사찰 앞에서 잠시 들고 온 커피를 마시면서 벤치에 앉아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웬 여자분께서 저희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엄마보다 좀 나이가 있어 보이던 그 여자분은 다짜고짜 다가와서는 가족이냐고 여기 올 때마다 보는 것 같은데 참 보기 좋다면서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그 바람에 저희 가족은 동시에 말로만 듣던 그 도를 아시나요? 컴퍼니에서 나오신 분이라 생각이 되어 급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여자분이 저희에게 다가온 이유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과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부부도 불교 신자이고 근처에 살아서 이곳을 자주 놀러 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저를 찾는 제 모습이 너무도 효녀스럽고 착해 보였다며 사업을 하고는 자신의 아들의 짝으로 꼭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냐 물어보는 여자의 말이 내심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며 속으로 흐뭇해하기도 했죠. 그래도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예의 바르게 거절을 했는데 글쎄 제 뒤에서 저희 부모님은 딴 생각을 품고 계셨더라고요. 그 후 제가 야근이 있거나 피곤하면 평일에는 두 분이서만 사찰을 올라가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그 여자분과 다시 마주쳤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아들이라고 하니 그저 딸내미를 늦게라도 여유 있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이고 상대방에서는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딱 며느리감으로 생각이 되니 선이라도 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아무튼 자식들은 아무런 스파크가 없는데 부모님들끼리 오두방정을 떨며 인연이라고 선자리를 맞추셨고 그로 인해 전 영문도 모른 채 나간 자리에서 그 여자분과 그 여자분의 아들까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비주얼에 사업을 해서 그런지 제가 저희 회사 상사분들한테 보던 값비싼 시계며 옷을 걸치고는 나타난 그 남자는 저와의 대화 코드도 잘 맞고 사람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게 참 괜찮았습니다. 도중에 어머님들은 자리를 비켜주셨는데 저는 단둘이 있을 때 더 설레고 대화가 재밌었어요. 비오는 자랑스레 외치고 다짐했던 제가 어느 순간 이성에 홀딱 반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도 오랜만에 만나보는 이성이고 또 무엇보다 제 맘에 쏙 드는 사람이었기에 그냥 이대로 비혼 선언을 차려야 할까 싶은 마음이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남자와 1년의 불타는 연애를 마치고서 끝내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봤던 것처럼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 줄은 정확히 몰랐지만 한국의 영화를 다른 나라에 팔고 수출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집에는 늘 제작사로부터 받아온 영화 포스터의 홍보 마케팅 자료들로 가득했었고 마침 당시 한국 영화가 기생충으로 전 세계에서 아주 대흥행을 기록하고 있던 데라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더더욱 바빠졌죠. 네가 우리 집안의 보배라며 남편의 사업이 잘 풀려가는 게 제 덕이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며 절 치켜 세워주던 남편의 모습은 참 이상적이었고 또 설렜습니다. 꿈꿔보지 않았던 결혼 생활이라 긴장을 했지만 잔잔히 잘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죠. 저는 저대로 제 일에 소홀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집가고 나서 사람이 나태해졌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독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에 임했어요.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겨났어요. 바로 코로나가 터져버리며 전 세계에서 봉쇄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 영화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예 외출을 못하게 막아버린 나라들까지 생겨나자 남편의 영화 사업이 순식간에 꼬여버리기 시작했어요. 작년 수익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앞으로 추가 영화 개봉까지 확답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 남편은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닫은 채 그저 사태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가는 듯 변해버렸고 저는 졸지에 저희 친정 뒷바라지를 하다가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줘야 할 판이 되었네요. 처음엔 그것 또한 제 운명이겠지 하며 불평 없이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니까 기죽지 말라며 많이는 못 주지만 용돈도 조금씩 쥐어주었고 가게 살림에 필요한 돈은 무조건 제가 냈고요. 천만다행히게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서 그걸 그나마 위안이라고 삼으며 살았죠. 하지만 점점 더 남편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 문제로 몇 번 언성이 오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돈 문제 앞에선 순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지던 남편의 모습에 저도 많이 놀라고 실망했지만 문제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도 함께 느끼셨다는 것이죠. 걱정돼서 반찬이라도 싸우면 왜 굳이 와서 바쁜데 인사하게 만드냐며 문을 열어드리기 전부터 제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던졌고 막상 문 열고 부모님 얼굴을 비추면 그냥 고개 한번 까딱하고는 도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본인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낮아져서 그런 거라며 애써 친정 부모님 마음을 풀어드리고 돌려보냈지만
나가시는 길까지도 인사를 한번 하러 나오질 않았어요. 이런 적이 너무 많으니까 점점 친정부모님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탄탄대로로 달리던 사업가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로 휘청할 만큼 가지고 있던 회사 돈도 없었냐며 뒤늦게야 시어머니를 향해서까지 역정을 내실 뻔도 하셨답니다. 실제로 사찰에서 저희 시어머님과 친정엄마가 마주쳤다가 대판 싸움이 나기도 했는데 당시 주변에 함께했던 동네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엄마가 막판은 거의 금붕어처럼 입도 뻥끗 못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너무 지랄발광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해대는 바람에 겁먹어서 말입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아들 사업이 안 되어가고 있으니 속병이 나긴 나셨는데 하필 그거 저희 부모님과 마찰로 풀게 되신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저대로 남편과 시어머니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찌되었든 이 집안에 며느리 있고 아내니까 최대한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들 자존심 상한 게 먼저고 처지가 나빠진 것만 생각하기 바빴던 두 모자는 결코 제 도움을 달갑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 빌리려는 자세가 삐딱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하소연을 하던 것에 괴성으로 맞받아치며 결국 그 후로는 사찰에서 마주쳐도 저희 부모님을 아는 척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 하신다는 시어머니. 사돈을 향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까지 싹 다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집간다고 경제적인 도움을 왕창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제 딴엔 저도 모아놓고 있었던 돈을 써서 시집을 왔거든요. 지금은 남편 사업이 안 좋아서 제가 결혼 생활의 반 이상을 생활비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아무도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네요. 제가 이 집안 장녀이자 외동으로 태어나서 여태껏 혼자 독립적으로 착실히 부모님 모셔보겠다고 일을 가며 살아왔던 독종인데 그런 저를 앞에 두고 이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이 모자를 가만히 지켜보기엔 제 성질이 또 한성질 했네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어디서 술을 잔뜩 들이마셔서는 저희 친정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그날 퇴근을 한 후 남편의 저녁상을 말끔하게 차려낸 뒤 같이 밥을 먹고는 산책을 할 겸 동네를 걸어보지 않겠냐고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축 처지는 것 같으니 남편에게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속으로 내심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TV만 보는 이 인간이 답답한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끝내 티 한 번 내질 않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리 불편하고 기분 나빴는지 제게 대답 대신 화를 내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귀찮게 왜 그러냐고 신경질을 부리던 남편의 모습은 정말 남아있던 티끌만한 정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겠다며 후다닥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들고서는 친정으로 갔고요. 그런데 그 사이 술을 먹고 저희 집에 갔다가 제가 없는 걸 알고는 속이 뒤틀리셨는지 친정까지 찾아와 저를 찾던 시어머니. 결국 친정집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는 아들만큼이나 신경질을 부리시더군요. 집에서 자기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넌 팔자 좋게 친정을 오가며 쉬고 있냐며 대뜸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서는 개차반이라고 상종 못할 말종이라고 욕까지 짓거리셨어요. 졸지에 평안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저와 저희 부모님은 어쩌다 저런 사돈을 만났나 싶어 머리가 지끈거리던 와중이었고요. 그러던 중 현관에 쭉 서있던 시어머니가 대뜸 신발을 신은 채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자기 아이스크림은 없냐고 냉동실 문을 막 열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술이 아주 꽐라가 되신 채로 사돈댁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한참을 사돈집 냉동실을 뒤지다가 냉장고도 뒤지고 급기야 국물 있는 반찬통까지 멋대로 끄집어내서는 바닥에 내팽개치듯 내려놓는 바람에 뚜껑에 빠져 국물이 새는 상황까지 갔고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다가가 말리려던 그때 시어머니가 제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기셨어요. 남편 길을 못 피게 만들어서 아들 사업이 저 모양이 된 거라면서 제 머리를 막 잡아당기며 이리저리 흔드신다고 제가 도중에 머리를 옆에 있던 식탁에 찧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피가 안 난 게 다행이었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어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2년 전전 섞어가며 내뱉으시는데 진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중국에서 터져 세계로 퍼진 코로나로 인해 망한 영화 사업을 한국에서 나고 자라 토종인으로 살다가 지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탓을 하고 앉아있으니 얼척이 없다 못해 웃기고 화가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머리카락을 꽉 잡고 있었던지 저희 친정아버지가 달려들었는데도 손을 놓을 생각을 안 했어요.
친정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엄마 데려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 아주 개판되기 5분 전 상황이었던 그 순간 저도 도저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더군요. 남편 사업으로 저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며느리와 으쌰으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본인 상처받고 본인 힘든 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더니 결국 이렇게 친정에서 무례하게 난장판까지 일으킨 시어머니를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필요 없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저희 친정엄마 냉동실을 마구잡이로 헤집어 놓으며 뒤집은 우리 시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칠랑 말랑 대롱대롱 거리고 있는 냉동실 문을 열고는 얼음을 꺼냈습니다. 여름엔 저희 가족들 모두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지라 얼음통에다가 얼음을 정말 꽉꽉 채워놓곤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만 그 통, 그래도 손으로 빼내서 술주정 부린다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확 쏟아 부어버렸어요. 아이스크림 찾다가 졸지에 얼음 폭탄을 맞은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얼음으로 인한 추위가 밀려왔던지 등에도 얼음이 들어간 것 같다며 절 붙잡고 빼내달라고 하는데 꼴도 보기 싫어서 시어머니 발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때 아까 식탁에 부딪힌 머리에서 살짝 피가 났습니다. 피가 고이자 저희 부모님은 더더욱 화가 나버리셨고 저희 어머니는 결국 이성을 잃고서 남의 집 귀한 딸을 상처냈다고 다가가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완전히 쥐어잡고 질질 끌기 시작하셨어요. 어찌나 괴물 같던지 정말 어디서 괴력이 튀어나와서는 시어머니 머리를 흔들어대며 쌍욕을 퍼부으셨고요.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고 곧이어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토대로 경찰은 저희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술에 취하신 것, 약속도 없이 사돈댁에 찾아와 반찬을 쏟고 냉장고 뒤지며 행패를 부린 것, 그러다 며느리 머리에 상처를 내고 많이는 아니지만 피까지 나오게 한 것,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엄마가 나섰다는 것까지. 상황이 너무 뻔해서 좋게 가족끼리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곧장 폭행으로 시어머니를 신고했습니다. 차마 제가 얼음을 쏟아 부었다는 말을 안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알아서 술김에 자기가 쏟은 거라고 말을 횡설수설 하더군요. 그 바람에 남편은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저희 부모님과 저를 향해 싹싹 빌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는 그동안 내가 소홀했다며 미안하다고 지난 일까지 용서를 구했어요. 지 엄마가 며느리한테 폭행을 해서 경찰에 가 조사받는다는 소문이 나는 게 차마 한동네에서 겁이 났던지 입단속까지 부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이 집구석 인간들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용서를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이 남자 생활비에 용돈까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대접하며 살아야 할 텐데 차라리 평생을 저희 부모님만 모시고 효도하며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하지 않는 조건하에 합의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 제가 그간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챙겨주고 살았는데도 마음고생이 심해 이혼하고 싶다고 얼마든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차마 돈 한 푼 못 벌고 있는 남편한테서 한 동네 사는데 껄끄럽게 돈 받아내고 싶진 않았어요. 다만 자꾸만 매달리고 이혼하지 말아달라며 사정하는 남편과 합의혼으로 깔끔하게 끝맺음을 짓기로 했죠. 이 사람에겐 저와 이혼하는 것보다 대기업 다니는 와이프가 없어서 용돈이라도 타낼 구석이 없다는 게 더 끔찍한 현실일 테니 현실에서 지옥을 맛보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싱글이지만 전보다 더 싱글라이프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이제 저희 친정부모님께 그간 소홀했던 효도를 더 열심히 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